점수가 또 바뀌었네요. 계속 바뀌는구나.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드디어 2022년 11월 16일 NOC 2021 티어가 발표됐습니다. 이로 인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비롯해 PMP 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는 이번 BC PMP의 변경이 아주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BC PMP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선발 점수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주었던 점수를 폐지하거나 추가 점수를 없애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막 적용되는 거라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빠르게 정리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BCPMP 점수 계산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BCPMP 전체적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트림으로 BCPMP를 선발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Q&A를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아까 처음에 선발 점수가 내려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점수 총점이 올라갔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총점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표 한번 보실까요? 표가 이번에 위아래가 바뀌어서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왼쪽 표 아래에 있던 휴먼 캐피탈 팩터가 오른쪽 표에선 위로 올라갔네요. 자, 자세히 보시면 각 점수대가 25점이 40점으로, 30점이 40점으로 배점이 올라온 것이 보이시죠? 반면 이코노믹 팩터는 항목이 하나 줄었습니다. 스킬 레벨 오브 더 BC 잡 오퍼 부분이 빠졌죠. 그리고 급여와 지역 점수의 배점이 사용되었습니다. Regional District of Employment 파트가 Area Within BC로 변경되면서 점수대가 올라가서 전체 점수가 총 190점에서 200점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엔 개인 부분 점수보다는 경제 부분 점수가 더 컸지만 이제는 지원자의 개인 정보 점수가 더 중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킬 레벨 점수 항목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업에 따라 이득이 사라지는 건가요? NOC 스킬 레벨을 티어로 변경하면서 기존 스킬 레벨 점수는 이제 적용되지 않게 되고 그 점수를 각 영역으로 배분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배점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점수를 받고 추가 점수까지 받던 분들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총 50점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럼 직업으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던 메리트가 사라진 건가요? 아쉬운데요. 맞습니다. 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전 스킬 레벨 A 또는 제로 직업군들은 많이 아쉬워질 수 있는데요. 대신 경력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 받던 점수가 최대 20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직업의 스킬 레벨과 상관없이 꾸준히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퍼받은 직업과 같은 직업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NOC 2021로 바뀌면서 직업 코드가 달라졌어요. 이전엔 미트 커터였는데 이게 부처스랑 같은 코드였거든요. 이번 NOC 2021로 변경되면서 코드가 분리되었는데 티어 5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NOC 코드가 바뀌면서 직업 분류가 달라졌으면 같은 직업군의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티어 5로 하락하였다면 BC PMP 스킬 워커 익스트림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BC PMP, 엔트리 레벨 앤 세미 스킬드 스트림 쪽이나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이건 변동이 다시 있거나 개선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저도 확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막 발표된 직후라서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킬 레벨에 기대하는 게 컸는데요. 그 부분이 사라져서 조금 걱정되네요. 또 추가 점수를 받을 만한 분야가 없을까요? 스킬 레벨 대신 학력 점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학력 점수도 많이 올랐어요. 40점까지 가능하고 학력에 따른 점수 배점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해외 학력 인증으로 받던 추가 점수는 없어졌기 때문에 BC주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분일수록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표에 있는 엘리지블 프로페셔널 디자이네이션 인 BC는 무슨 의미인가요?
해당 리스트는 이번에 없어진 스킬 레벨 점수 항목 부분에 BC주 하이 디맨드 지급이 받았던 추가 점수 부분을 대체해서 학력 부분에 새로운 추가된 항목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표에 더 자세한 사항을 덧붙이자면 해당 표에 나와 있는 직업들은 학력 부분에서 추가 점수 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퍼를 받는 직업 코드에 해당된다고 추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표에 나와 있는 기간에 등록 또는 수료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유아교사 직업은 확실히 BC주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굉장히 좋습니다. 언어 점수도 바뀐다면서요? 프랑스어가 가능한 지원자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가겠다고 하던데요? 영어만 잘하면 불리한 건가요? BC주는 영어 위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케벡 이외의 지역에서 프랑스어 사용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 방침 중 하나가 프랑스어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만 잘한다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도 잘하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점수도 좀 더 배점이 올라갔어요.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히려 CLB4는 점수가 낮아졌는데요. CLB9는 높아졌고요. 네, 맞습니다. CLB4는 배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CLB5는 똑같지만 CLB6부터는 점수가 뛰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CLB9부터는 만점인 30점으로 상향이 되었고 CLB6부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 아마 영어를 좀 더 편하게 잘 쓰는 이민자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CLB9은 거의 영어에 어려움이 없는 레벨이라 같은 만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봉 대신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선발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시간을 길게 해서 연봉이 높았던 분들에게는 불리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시간당 급여가 높았던 분들에게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점도 올라갔고 급여 수준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급여 계산을 시간당으로 하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무가 더 유동성을 띠는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한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근무 시간이 좀 긴 편이라 급여 수준이 맞았던 편인데 점수에서 불리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와 근로 시간을 합쳐서 급여 기준이 맞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고요. 아마 질문자분만 그 입장은 아니실 것 같으니 첫 선발을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근무지가 밴쿠버인데 밴쿠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밴쿠버에선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 건가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역 점수 때문에 그러시죠? 지역 점수가 많이 변경되긴 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최대 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곽 지역에 거주 중인데요. 예전에 여기서 학교를 졸업해서 추가 점수 10점에다가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 또 10점까지 해서 모두 20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35점이잖아요. 그 경우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점수는 최대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할 뻔했네요. 자, 궁금하신 점이 풀리셨나요? 이번 NOC 2021 티어 적용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BCPMP도 점수 계산부터 정말 많은 점이 달라졌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점은 올라갔지만 아마 점수 계산상 하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발표 이후 아직 선발을 하지 않아 선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추후에 선발 현황을 보시고 다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앞으로 해법을 저희 둥지가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 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데?